네, 일상생활 기능훈련 6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작업칠학과의 장종식입니다. 네, 이제 여기 분류를 이제 6분류로 와보시면 제가 모든 분류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분류가 결국에 이 일상생활 훈련을 하기 위한 시작이지만 모든 끝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대변 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예 이렇게 와주시고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죠.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최하 기능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최상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은 이분은 중간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6분류입니다. 6분류면 제가 이걸 좀 잘못해놨다고 PPT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분류죠. 6분류는 6분류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와서 이 종이를 잡아보세요 했을 때 예 하면은 여기로 오는 거죠. 이 얘기는 인지기능으로 이제 넘어와서 최소한의 인지기능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인지기능이 최상입니까? 아니오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네요. 그러면은 이분은 인지기능이 최상인 거죠. 인지기능 질문 2개 다 패스 통과했고 그러면 인지기능은 최상 그러고 신체기능은 중간쯤 되겠네요. 그럼 6분류로 가볼게요. 그러면 신체기능은 중간, 인지기능은 상입니다. 일상생활은 중인 거죠. 그러면은 6분류에서는 이제 아마 지금 5분류에서 6분류로 오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뭔가 보면은 결국에 신체나 일상생활은 똑같은데 인지만 중에서 상으로 올라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 기능에 6분류에서 신체 기능을 좀 어느 부분을 바라봐야 되냐? 상지, 여기서 보시면 상지 운동들 그리고 균형과 협응입니다. 제가 전체 시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균형 훈련이라는 게 뭔지 보시면 결국에 균형은 넘어지는 거죠. 균형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어떤 이런 무게중심 이게 내 기저면이라고 있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내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다리 안에 내 무게중심점을 유지하는 능력을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넘어가면 이게 균형이 이렇게 되면 균형이 깨졌다라고 우리가 흔히 전문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떠나서 결국에 균형을 훈련하다 보면 균형 훈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훈련해야 되고 균형을 훈련하다 보니 낙상의 위험성이 있고 이런 좀 위험성이 좀 존재하는데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듣는 게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해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지기능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아까 진압력 보실게요. 시간, 장소, 사람이죠. 그러면은 시간, 결국에 상기능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작업 기억력, 단기 기억력 이 두 개를 나누는 게 조금 모호해요. 단기랑 작업 기억이라는 걸 나누는 게 모호한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로 오시면서 유념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 할머니는 기억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고 도대체 기억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주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인지기능이 제일 먼저 깨지는 거는 아까 뭐 했어요? 이거거든요. 예전에 뭐 했어요? 어르신 직업이 뭐였어요? 어르신 자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거는 장기 기억력이죠. 그거는 중기에 깨지는 거고 초기에는 단기 기억력이에요. 그러면은 뭘 물어봐야 되냐면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아침은 뭐랑 드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어르신들은 평소에 그런 습관대로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먹은 거 맨날 먹지. 맨날 김치 이런 거랑 먹었어.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분명 아침을 안 먹었다던가 김치 없이 먹었다던가 그냥 먹던 패턴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원래 기억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초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했는지, 방금 전에 뭐 했는지, 오늘 오전에 뭐 했는지 이게 짧은 기억력을 요구하는 거를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 그런 게 깨져 있으면은 이분은 단기 기억력에 좀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초기일수록 단기랑 작업 기억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잘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시공간 기능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공간 기능이 2개 들어간 거는 보다시피 활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내가 좀 프로그램을 계획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이 항목에 맞는 활동을 선생님들이 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시간이 없다, 나는 좀 바쁘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 활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상지 기능의 균형 훈련도 뒤에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똑같이 뭐 균형 훈련 선생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면 선생님들도 지겹기 때문에 여기선 조화 운동, 약간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어떤 건지, 어떤 활동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협응입니다. 협응이라는 단어는 신체의 2 부위 이상, 뭐 손과 손일 수도 있고요, 손과 발일 수도 있고요, 손과 눈일 수도 있고요. 되게 신체의 2 부위 이상의 그런 조화로운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을 협응 활동이라고 합니다. 주였다 펴기입니다. 보시면 좌측 손 펴고 우측 손 쥐고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게 어렵죠. 뭐냐면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뭐 쉬운데? 이거 별거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수급자분들한테는 이런 조화로운 움직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어렵게 한다?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천천히 할 수도 있고요. 손바닥 교대로 뒤집는 것도요.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뒤집을 때요. 이렇게 뒤집는 거는 솔직히 쉬울 거예요. 근데 요렇게 뒤집는 거는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은 하늘, 우측은 손등, 그리고 나서 반대 이렇게 하는 동작도 있고, 여기서 손바닥, 손등.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나, 둘, 되게 다양한 조화로운 동작이 나오죠. 사실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저도 되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활동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수급자분들의 이런 건강도 중요하지만 되게 오랫동안 수급자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재료비가 없이 되게 단순한 재료만으로 활동을 하는 걸 되게 많이 요구하실 텐데, 이런 조화로운 활동을 통해서 뇌신경회로나 이런 거를 연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과 발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좌측 팔은 머리 위, 우측 다리는, 제가 지금 이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 예시는 못 들 것 같고요. 다리, 팔 반대로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뭐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2가지의 깃발을 들고 청기백기 게임 아시죠? 청기 내려, 백기 내려, 청기 올려, 백기 올려, 뭐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공을 벽면에 던져서 잡을 수도 있고요. 저랑 주고 받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분한테 손 기능과 이 지금 공을 던지는 것도요, 잡아서 던지죠.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게 뭘 활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을 던지고 잡는 게요, 정말 어르신들한테 힘드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제를 할 때 뭔가 시작하는 게 어려우세요. 시작 이렇게 해서 공을 던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묘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벽에다 던져서 내가 잡을 것이냐, 하늘에다 던져서 잡을 것이냐, 주고 받을 것이냐, 이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운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뭐냐면 의자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예요. 의자인데 공을 가운데다가 놓고요. 공은 제가 별로 표시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별로요? 이거를 차는 거예요. 누구들한테든. 근데 이게 바람공에서 바람을 조금 빼시건, 아니면 탱탱볼에서 바람을 조금 빼시건. 왜냐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힘이 센 사람도 많기 때문에 빵 차면은 너무 멀리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탱볼 같은 걸로 발로 그냥 이렇게 차는 게임, 서로 발로 차서 이렇게 패스하는 게임, 이런 거 이제 다양한 그룹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거 활동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왜냐면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어르신들이 단지 공을 던지고 공을 차고 이런 그런 단순한 동작보다는 제가 해봤을 때는 어르신들도 어떤 게임으로 응용했을 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선생님들께서 더 경험이 많으시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위해서 되게 많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많은 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받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을 단순하게 주고받은 기관이 있고 어디는 그냥 단순하게 공을 차는 기관이 있고 어디는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그룹 활동으로서 공차기 훈련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는 단순하게 공을 주고받고 공을 차고 이것보다는 서로 어르신들끼리 게임을 하는 거에서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적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 횟수를 늘려줘도 되고요. 종류를 늘려줘도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그냥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팁을 드리면 그 손에 그 웨이트라고 하죠. 좀 무게 있는 거를 채워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타이밍 훈련들이 되게 필요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계시다 보면 되게 이제 많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파킨슨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파킨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떨리다가 공을 던지기도 힘들고 떨리다가 잡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어느 논문에서든 어느 책에서든 파킨슨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권장되는 활동이 뭐냐면 손에 무게를 주라고 합니다. 손에 무게를. 그럼 손에 무게를 어떻게 줘요? 손에다가 웨이트라고 모래주머니 같은 거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5kg짜리, 뭐 10kg짜리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뭐 한 1kg에서 3kg 정도? 그 모래주머니가 무겁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손에다가 채워주시면 이런 협응 능력이나 이런 걸 훈련함에 있어서 파킨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협응 훈련 중에서 일반적인 어르신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협응 훈련이 필요한 직군 중에서 하나는, 직군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르신들 중에서 한 분류는 파킨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조화 훈련이, 앞에서 했던 조화 훈련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필요하고, 근데 그분들이 조화 훈련을 따라하기 어려워하실 테니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나요? 모래주머니 또는 그 웨이트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한글로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좀 죄송한데 그런 손에다가 채워서 손에 좀 무게감을 주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응 능력은 근육들이 한 가지 근육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조화롭게 다양한 근육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근육의 속도, 거리, 방향, 시간의 적정성, 근육의 긴장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협응 능력을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분들은 낙상 위험성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균형 능력도 향상이 되고 협응 능력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성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협응 능력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손과 손, 발과 손 이게 아니라 더 확장을 했을 때 눈, 손, 다리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운동들을 포함해서 실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지기능입니다. 인지기능에서는 미션 줄이기라는 활동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테이블하고 나무젓가락, 스티로폴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에 보시면 저도 이제 집에서 사는데 그런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은 뭐 어디 가도 스티로폴 되게 많죠.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기관에도 스티로폴 쓰레기는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그 스티로폴 쓰레기에다가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고 스티로폴 쓰레기에다가 나무젓가락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못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미지로 만들다 보니까 못이고 여기다가 그냥 나무젓가락 6개 또는 내가 더 확장하고 싶다. 그럼 6개가 아니라 9개, 뭐 12개 더 많이 꽂을 수 있겠죠. 더 많이 꽂은 다음에 그냥 실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어르신 따라해 보실게요. 어르신도 똑같은 스티로폴에 똑같은 거에 이렇게 젓가락을 박아서 어르신 거 하나, 내 거 하나, 그리고 내가 실로 연결하는 거를 어르신이 똑같이 따라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안 단순합니다. 어르신한테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보고 어르신 따라해보세요. 그럼 기억력이 증진이 되겠죠. 근데 그냥 보고 어르신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시 공간 기능만 강화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하나의 활동도 다양하게 응용해 가면서 그분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저도 재료비가 안 드는 활동을 선생님들께 많이 제언드리고 싶고, 이런 활동들은 선생님들한테 재료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어렵게 하고 싶다. 실 대신에 꼬무줄을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치워요. 그럼 어르신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럼 어르신은 이거를 보고 기억해서 하죠. 근데 만약 못한다. 그러면 그냥 어르신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보고하실게요. 하면 되고요. 보고하는데 잘하고 보지 않고는 못한다. 그럼 중간점이죠. 그럼 보고하는데 패턴이 조금 어렵게 되면, 패턴만 조금만 어렵게 되면 어르신은 그거 보고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무줄 아니면은 뭐 스티로폼 박스, 아니 빈 박스 이런 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나무젓가락을 꽂아서 충분히 이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하나의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팡이 이동인데요. 지팡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팡이는 보시면 이렇게 된 지팡이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지팡이가 있냐면은 이런 지팡이 있어요. 이런 지팡이. 이렇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선생님들께서는.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팡이를 항상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때는 어떤 팁을 드리냐면, 뭐 요 지팡이야. 선생님들이 잘 아시죠? 잘 아시니까 요 지팡이 뺄게요. 요 지팡이를요, 마비되지 않은 쪽에다가 이거를 놔야 돼요. 내가, 이거 그림을 좀 제가 수정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왼쪽 마비다. 그럼 오른손으로 지팡이 짚죠?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바퀴가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바깥쪽으로. 근데 만약에 왼쪽 마비다. 그러면 요게, 죄송합니다. 오른쪽 마비고 내가 왼손을 쓴다. 쓰는 손에 바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게. 이게 선생님들이 되게 모르시는 그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목 있죠, 목. 요 부위. 요 부위를 잡아서요, 핀을 넣고 돌리면 돌아가요. 근데 제가 시설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발을 쓰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 오른손으로 잡으면 오른손잡이용으로 바깥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놔요. 그러면 그거 낙상의 위험성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목 돌리기만으로도 오른쪽 용과 왼쪽 용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오른손 잡이용이 될 수도 있고 왼손 잡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정보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기죠. 보행기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쓰죠. 요새 유모차를 쓰기도 하고. 이게 보행기를 밀고 1, 2 이렇게 다리로 밀고 1, 2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연습해 주시고, 보행 벨트나 이런 거를 안전 벨트로 채우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유지한 채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한 손으로 사용하는 거죠. 건강한 손으로 사용하는데 마비되지 않은 쪽 팔, 마비된 다리, 그 다음 건강한 다리. 이 리듬을 타셔야 돼요. 건강한 팔, 마비된 다리, 마비된 팔, 아픈 발, 건강한 다리. 이 리듬을 잘 훈련시켜 주시면은 그분들이 그런 낙상이나 이런 위험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의점은 뭐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팡이 훈련을 했을 때 처음에 이분이 잘하시면은 이동거리를 좀 늘려주고 경사를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분이 좀 못한다. 그럼 실내에서만 이동, 거리를 좀 좁혀주고, 그리고 나서 체중 이동 훈련도 좀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계단 오를 때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지팡이가 올라가고요. 건강한 다리 올라가고요. 마비 쪽 다리. 내려갈 때 반대입니다. 지팡이는 똑같고요. 마비, 건강한 다리. 그럼 다시 순서대로 보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이거는 올라갈 때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마비 쪽, 건강한 쪽, 요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성에서 적용하는 교과죠. 20번을 내가
이분할 때 적용하는 게 20회를 초과하는 게 더 효과적. 그리고 주에 4회 이상 하는 게 효과적. 회기당 시간은 90분 이상이 효과적. 집단으로 적용해 주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개별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연구들에서는 집단으로 적용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크기는 그 몇 명이냐? 11명에서 20명 이 정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